한동훈 전 대표가 뭐 책을 내면서 중앙일보에 대대적으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했던 중앙일보 기자분은 잘린 건지 나간 건지 하여튼 뭐 일단 중앙일보에 퇴사했다 그러죠. 예, 없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한동훈 씨 인터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좀 똥줄 탄 것 같다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치적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정치적 생존의 구조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도 한동훈은 비호감이 네. 엄청나게 높은 상황. 아, 비호감 75% 여론조사에서 나와 1등 있죠. 나와 있습니다. 네, 네. 75% 1등 나와 있습니다. 보수층도 마찬가지죠. NBS 조사입니다. 근데 5대 5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그다음에 당원 네. 5대 5 구도인데 자신이 줄이면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룰미팅을 통해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그렇죠. 그럼 5는 완전히 제가 볼 때 지고 가는 상황인데 그럼 반대 5인데 이 반대 5가 제가 알기로 민주당이 이런 쪽은 포괄 안 되거든요. 보수층과 아마 중도층만 포괄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부의호감들을 가지고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네. 규모든 애들 아하. 빨리 날아가게 그렇지. 날아가게 하는 게 가장 네네. 중요한 거고 이왕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탄핵이 인용돼서 정리가 되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라는 과정에서 누가 가장 청소를 잘하겠습니까? 검찰이겠죠? 아니요. 검찰은 이미 좀 친한계들이 지금 준동을 네네. 하고 있으니까 좀 안에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사겠죠. 언론사가 그러니까 대부분 검찰이 정보 흘리면 언론사가 막 때려가지고 네. 저거 죽일 놈이야라고 얘기하면 막 죽일 놈 하게 만드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중앙일보가 그런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인터뷰를 낸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자 친윤계 다 아웃 김문수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아웃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이 날려줄 사람들 홍오이 뭐 해서 아웃 그러면 나 혼자 남는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조선중앙이 한을 지금 밀고 있는 그럼 거예요. 머리가 나쁘겠어. 머리가 네네. 나쁘다고 말씀.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행위죠. 왜냐하면 예, 예. 아니, 세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선거의 특징은 뭐냐면 앞으로 한 달 보름이면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가 만드는 게 한 달 보름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을 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없죠. 그러니까 땅땅땅 치고 뭐 한 달 이내에 예선전 다 치러야 그럼 되는데. 4월 초순 정도나 늦어도 중순 이전에는 후보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럼 3월 중순쯤에 그 일이 벌어진다라고 네. 얘기하면 한 달 내에 다 끝나는 싸움이거든요. 그럼 한 달 내에 아무리 명태균이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얼마나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해봤자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마 홍준표, 오세훈 같은 경우는 오랜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물타기 잘할 거예요. 아니야. 지금 계속 나와서 하는 얘기 나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탄핵이 인용된 이후라도 자기가 건재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구구 보수층들을 계속 충동을 해서 결집을 시켜놔야 되는 거고 여론조사의 증폭이 적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전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흔적을 남겨놔야 되는 거지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네. 흔적도 안 남겨놔요. 얘기하는 게 뭐냐?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적이다. 네. 하지만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도 지금 다리를 쫙 양쪽에 벌리고 앉아 있는데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중에 이게 쭉 벌어질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하. 가랭이 찢어집니다. 아하. 가랭이 찢어지고 내가 볼 때 끝나는 거죠. 윤석열이 쩍벌을 하도 많이 해서 결국은 지쳐졌어요. 아니 저는 네네. 그 한동훈을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까지 늘 느껴왔던 건데 이번에 특히 느끼는 게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예. 들고 늘 기회만 보는데 지금도 윤석열이 탄핵되기를 그리고 명태균이 나머지를 다 제거해 주기를 이재명 대표는 유죄받기를 그러면 네. 나에게 기회가 오겠다. 지금 그거 하나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의 내용이 너무 없잖아요. 네네. 인터뷰 내용이 전부 이렇게 저거 뭐지 그 개헌 네. 이야기를 쭉 아주 구구절절하게 네네.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내란 세력 어떻게 할 건가? 탄핵, 내란, 그 다음에 경제 문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경제는 본인이 몰라.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죠. 하나도 안 하고 없어요, 있고 하나도 인터뷰에. 없고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탄핵과 관련해서는 탄핵을 찬성하기에는 지지자들한테 이제 몰매 맞을 것 같고 네. 반대하기에는 예전에 했던 얘기랑 달라지니까 그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개헌 얘기를 너무 구구절절하고 구체적으로 네, 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개헌 얘기 나중에 하자라고 했다면 정확하게 반대로 네. 지금은 내란 얘기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개헌이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딱 그러면서 들더라고요. 황당한 얘기 하던데요. 대한민국을 반열에 다시 올리는데 3년이면 충분하다. 자기는 3년만 네. 하고 가겠다 뭐 네.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3년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르게
쉽게 망가지는가를 망가졌는지.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반열로 올리는데 3년이면 충분하다? 아니, 자기도 거기 공무원자 아니에요? 그렇죠. 봉고한자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최대 한복판에서. 황태자가 누구였습니까? 네. 한동훈이었잖아요. 그럼 한동훈이 그동안 했던 2년 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반성이 아무것도 없는 네. 상황에서 뭐 나와서 제가 볼 때 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이 좀 멍청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계속 전 정부 탓, 네. 이재명 탓이. 이재명 탓. 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죠? 결과가 192대 네. 108이에요. 그렇죠. 이 전략은 실패한 전략이에요. 국민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전략은 패배한 거잖아. 실패한 거잖아. 네. 다른 걸 얘기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컨텐츠가 없어요. 다른 걸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조중동이 주로 얘기하는 자 개헌을 좀 하자. 개헌을 하니까 근데 제가 개헌하자 윤석열이 개헌하자고 하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을 좀 복권을 시켜가지고 임기 짧게 해서 하면 안 되겠니? 말도 안 되는 진짜 개소리죠 이거는. 아, 왜냐하면 군 통수권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국회와 국민에게 충뿌리를 거는다가 다시 겨누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그럼요. 있습니까? 그때 실패했으니까 더 잘 이제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공하려고 그래서 그러겠죠. 또 똑같은 얘기를 윤석열과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이것도 누가 얘기했죠? 명태균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3년만 해라. 맞아요. 명태균 너 당시 3년 만에 맞아요. 뭐 더 이상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야 내가 3년 만에 너 웃긴 놈 아니야? 라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한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네. 윤석열, 한동훈, 명태균은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빨리 저 그런 거 명 박사를 면회를 가야 되겠네. 변호사 자격증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의도 정치권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개헌의 조건. 제가 한국 헌법학회 회원이에요. 네. 아, 네, 그 네. 개헌의 조건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모두가 자기에게 유리하다라고 착각이 들 때만이 개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인을 하려면 모두가 내가 유리하다라고. 아, 네, 네. 그러려면 어쨌든 주도하는 세력이 파워가 가장 세야 되겠죠. 네. 그래야 주도를 힘을 몰아서 이제 모아서 주도를 하겠죠. 근데 지금 한동훈 씨 어떤 힘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지금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 판을 흔들어 보려고 개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박근혜도 본인이 이제 탄핵될 위기에 가니까 갑자기 개헌을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윤석열도 최종 변론에서 맞아요. 예, 개헌하겠다고 저희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측을 했었죠. 무슨 말을 할까 해서 네. 틀림없이 개헌 얘기할 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언더 73이시죠? 73, 네, 네. 언더 73. 네, 네. 저희는 어퍼 아, 73이 한동훈이 73인가요? 한동훈 언더 73이라는 네, 모임에서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언더 73이면 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어떻고 앞으로의 비전, 희망, 청사진은 어떻고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언더 73이라면 그런데 한동훈은 기승전 저 이재명이던데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저는 73이면 73스러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73스러운 생각도 못 하는 것 같은 게 본인이 총선할 때 얘기했었던 게 그때 운동권 세력 척결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랬죠. 전혀 네네. 우리 세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서 중앙일보 인터뷰에는 네. 87년 87 체제에서 네네네. 87 체제는 위대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87년도가 제6공화국이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헌법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자기가 개헌을 해서 7공화국 만들겠다 이제 그 네. 얘기하는 거죠. 한 시간이 다 되도록 우리 만분 나가지 않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현남님께서 김종욱 박사님 아주 격려 칭찬. 홍오이 아마 홍오이라는 이름이 이제 유행할 것 같습니다. 빨간 오이가 네. 마리와 H님께서 상목 탄핵 찬성. 진짜 나라가 쑥대밭이네요, 앨리스님. 정말 걱정하는 길이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한동훈 씨가 이제 시대 정신 얘기를 하던데요. 그 사람이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지금 책과 이 인터뷰를 보면. 한동훈은 시대를 살지 않았죠. 네. 검찰 권력 내부에서 권력의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시대 정신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 뭐가 문제냐면 일반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끊임없이 범죄자들만 만나서 그들의 범죄가 뭔지를 확인을 해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세탁 과정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검찰을 그만두고 나서 사회생활이 어떤 건지, 돈을 버는 게 진짜 어떤 건지, 변호사라도 좀 하면서 뭔가 세상을 좀 느껴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맨날 갑의 위치가 아니라
의뢰 위치에 살아보면서 이들의 보통의 삶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런 삶을 모르니까 뭐 자기가 무슨 나 파락꾼인데 나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라고 자기 대학 친구들한테 네.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웃긴 발상이에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강남 파락꾼을 좋게 본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파락꾼 나왔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스스로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또 특수부 검사로서 검찰 내에서도 내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윤석열 때문에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마약과의 수사만 얘기했던 자고 국회 나가서 국민들의 그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조롱하듯이 얘기했던 자란 말이에요. 네. 그런 자가 시대 정신을 얘기하면 자격이 일단 없는 거죠. 자격 정도가 아니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상식적으로 본인이 이 내란 정권에서 소위 부역을 2년 동안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그렇죠. 저 같은 부역자로서 미안하다. 내란을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불출마하겠다. 네.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내란의 진압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내부에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해도 안 될 판에 갑자기 저한테 주세요. 3년 동안 나라 바꾸고 저 그만둘게요. 네.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한동훈 캠프에 우리 김종욱 박사님을 강력히 영입하시기를 안 시대 갑니다. 정신을 안 갑니다. 위해서. 거기 안 갑니다. 부르지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가세요. 네, 그래서 왜 이들이 이렇게 막 찌르는지 막 던지는지 우리가 단초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갤럽 여론조사 혹시 기사 있나요? 갤럽 여론조사에 보시면 지금 조중동 포함해서 아주 뭐 이재명 대표 박스권이다, 뭐 꼼짝없이 갇혀 있다, 수도 없는 얘기를 떠드는데 어제 오늘 발표된 그 갤럽을 보면 정권 교체 51, 정권 유지 38, 이재명 35, 김문수 10. 그런데 놀랍게도 한동훈, 홍준표는 4%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찌르는 거죠 지금. 그러면 시대 정신 안 맞고 이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앞으로 불출마. 제가 볼 때 불출마할 사람이었으면 졌다고 얘기를 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딱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다 이거 경험을 해본 집단이기 때문에 그 탄핵이라고 하는 걸 네. 탄핵은 인용될 거다. 조기 재선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딱 몸을 가두고 있으면 된다. 네. 내 지지층 25%만 계속 가지고 있고 당의 권력만 장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언젠간 때가 오겠지. 쟤들도 실수 안 할까? 문재인 정부도 실수했잖아. 실수할 때 딱 치고 나가면 되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내란이라는 걸 다 인정하고 가게 되면 이 지지층들을 못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새로운 재기의 기회도 없어. 이 생각은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의 찐년들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전 그래서 저들에게 이런 여지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란을 발본색원해야 되고 내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명징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봐야지 극우는 빼더라도 보수층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단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위 게이트키퍼를 할 수, 그러니까 정당 역할을 그거 해야 되거든요. 정당은 저런 자들, 윤석열 같은 자들, 한동훈 같은 자들이 정당에서 주류적 입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허물어지면서 소위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너진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 망한 것 같아요.